금요일 아침 한 주간의 뜨거웠던 스포츠 소식들 좀 뜨겁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톡톡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스포츠 톡톡을 시작한 이후에 난립니다. 아주. 어떻게요? 뭐 스포츠 소식들이 핫하다? 핫합니다. 네, 저희가 핫하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보너스 좀 안. 아니 근데 지금 뭐 어쨌든 스포츠 이야기가 할 이야기가 오늘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게요. 네. 오늘은 달라스 매버릭스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구 얘기요. 좋죠. 네. 네. NBA 지금 오프시즌 뭐 여러 가지 트레이드 시장이 열리면서 아주 빅 무브들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좀 굵직굵직한 네. 정말 슈퍼스타들의 이적 소식도 있고 맞습니다. 또 트레이드 소식도 있고. 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주목이 되는 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폴 조지가 합류한 필라델피아 그리고 아무래도 클레이 탐슨이 합류한 달라스 매버릭스입니다. 달라스 매버릭스의 현재 상황 조금 설명을 우선 드리면은요. 우선 예상했던 대로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처분을 했습니다. 계륵이었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물론 열심히 했고 좋은 선수예요. 공헌을 했던 선수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팀 하더웨이 주니어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사실 팀의 한 넘버 3 정도 될 만한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연봉도 17 밀리언 받은 선수였고 그리고 제가 그 경기장 갈 때마다 보면은 연습 때는 다 들어가요. 100%. 맞아요. 근데 뭐 좀 안타깝게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가로 이제 퀸튼 그라임스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유망주 수준인데 그러다 좋은 유망주예요. 네, 들어왔고 그 이제 돈으로 데릭 존스 주니어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잡게 됐어요. 그렇죠. 의외로 클리퍼스로 가버렸습니다. 클리퍼스가 좀 세게 부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데릭 존스 주니어가 이제 놓쳤고 그러면서 발빠르게 나지마샤를 데려왔는데 약간 비슷한 성격의 선수 나지마샤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빅네임 소문이 있었는데 클레이 탐슨이 레이커스와 뭐 클리퍼스, 필라델피아 등의 구애를 뿌리치고 달라스 매버릭스와 3년 5천만 불에 계약을 하면서 아주 큰 뉴스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좌시 그린이 그렇죠. 샬럿으로 갔고요. 네. 저는 이 소식 보면서 역시 이제 매버릭스가 가장 그래도 이제 전력 보강에 성공했다는 그 이름이 딱 나왔을 때 이제 역시 클레이 탐슨 이름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네네. 클레이 탐슨이 누굽니까? 그럼요. NBA 우승 반지가 4개가 있는 선수고 그렇죠. 스테판 커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 골든 스테이트를 네. 대표하는 상징적인 선수였는데 뭐 골든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스테픈 커리와 함께 NBA 트렌드를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바꾼 선수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그리고 뭐 NBA에서 손가락 안에 뽑히는 특히 외곽 3점 슛 성공률이 지금도 40%가 넘어요. 줄었다고 하는 게. 네. 그런 선수를 데려왔다. 물론 이 선수가 한 2년 정도 부상 공백이 있어서 어려웠지만 또 십자인대, 아킬레스건 운동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부상인데 어찌됐든 극복을 한 모습도 컴백을 보여줬어요. 했죠. 네. 근데 이 선수를 3년 5천만 불이면은 저는 헐값이죠. 진짜 NBA 지금 플레이어들 몸값이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태에서 이 정도 네임밸류, 이 정도 검증된 선수를 3년 5천만 불에 데려와. 저는 진짜 이 계약 규모 보고 다시 한번 봤어요. 공 하나 빠졌나? 이렇게 앞에 숫자가 좀 잘못됐나? 일자리가 빠졌나 1억 5천만 아니야? 그런데 진짜 3년 5천만 불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니코 해리슨 단장이 일 제대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의견도 있어요. 클레이 탐슨이 언제적 클레이 탐슨이냐, 옛날 클레이 탐슨이 아니다. 이제는 슬슬 퇴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돈을 생각하면은 3년 5천만 불이면은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1년에 1,700만 불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팀 하더웨이 주니어 값하고 클레이 탐슨 연봉하고 같다는 말인데 저는 이 클레이 탐슨이 골든 스테이트에 대한 이 충성도, 애정이 워낙 컸고 그렇죠. 웬만하면 안 옮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그럼요, 네. 원클럽맨. 지금 떠났음에도 영구 결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도 이제 또 LA 레이커스에서도 제법 오퍼가 있었던 거 같은데 4년 8천만 불 오퍼가 있었습니다. 그러냐. 더 좋은 계약 조건인데 달라스로 왔다. 이거는 해리슨 단장이
제대로 일을 안 했으면은 이런 네. 거 끌어올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해리스 단장이 진짜 단장이 참 대단한 지금 취임 몇 년 만에 뭐 달라스 매버릭스라는 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해리스 단장이 제 기억으로는 팬데믹 때 그러니까 21년에 여름에 네. 매버릭스 온 거를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단장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10년 동안 임원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농구 쪽 워낙 나이키가 농구와 그렇죠. 이런 그렇죠. 농구 물론 다른 스포츠도 그렇지만 농구가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북미 지역 농구 담당 대표 부사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NBA 정말 굵직한 스타들과 친분이 있고 NBA 선수들이 또 상당히 이 해리슨 단장에 대한 신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테판 커리하고는 좀 악연이 있었고 네네. 그거는 뭐 막 유명한 얘기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친분을 많이 쌓고 21년에 이제 매버릭스 오면서 3시즌 됐죠. 근데 네. 2시즌을 플레이오프에 올리고 그렇죠. 이번에는 파이널까지 네네.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해리스 단장 하는 일 보고 참 일처리 좋다는 게 기존 전력을 유지를 하는 걸 기본으로 가요. 네. 급격하게 흔들지는 않고 거기다가 저는 또 하나 게 좀 어떻게 보면 악성 계약, 계륵 같은 선수들을 하나하나 네. 보내고 있죠. 큰 출혈 없이 네. 또 아주 큰 아픔 없이 이렇게 보내요. 저는 뭐 아까 지금 이 팀 하더 주니어 얘기도 했지만 네. 저는 그거보다 사실 누구죠? 그 자벨 맥기 네네, 맥기 선수.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하. 플레이오프 보면다. 네. 그 몸값은 비싼데 네. 맥기 선수를 어떻게 할지 했는데 이 선수를 또 이번에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동안 야금야금 예를 들면은 주축 선수였던 뭐 디니디라든지 핀리 스미스 같은 선수들. 맞아요. 사실 애매한 선수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별 잡음 없이 네.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이 전력은 뭐 그랜트 윌리엄스도 보냈고, 네. 기존 전력 유지하면서 이제 전력을 순차적으로 네. 이렇게 하면서 해리스 단장 재임 때 일단은 오자마자 돈치치 연장 계약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얼빙이 컸죠. 얼빙을 또 3년 네. 뭐 아주 큰 돈, 물론 큰 돈이지만 잡았죠. 도박을 했는데 그렇죠. 대성공을 한 거죠. 성공했죠. 거기다가 라이블리 주니어 오클라호마에서 데리고 오죠. 네. 거기다가 이제 누구죠? 그 우리 센터하는 그 이번 시즌에는 이제 개포드하고 PJ 워싱턴. PJ 워싱턴도 데리고 왔잖아요. 야, 그 대박이었죠. 네. 그게 쏠쏠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전력 유지하면서 악성 계약은 스무스하게 정리하고 전력을 또 꼭 필요한데 콕콕 맞게 선수 데려 이런 안목. 그 비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NBA 단장으로 초보 단장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키 임원으로서 쌓아올린 어떤 그런 경영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한 것 같고 사실 이 해리스 단장이 물론 농구 선수 출신이긴 하지만 NBA에서 뛴 이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NBA급 선수는 아니었다는 거지만 네. 그래도 나름 뭐 아시아도 경험하고 유럽 리그도 경험하면서 안목을 쌓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농구 관련 일을 계속 한 거예요. 네네. 나이키에서도 농구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또 선수들과의 유대 관계도 좋고 그걸 바탕으로 단장으로 따고 오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72년생이에요. 네. 아, 친구네요. 네. 아, 여기서 갑자기 나이를. 근데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똑부러지게. 참 재밌는 게 달라스 매버릭스라는 팀 컬러가 상당히 충성스러운 팬이 있고 NBA 전체에서 좀 착한 팀. 뭐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맞아요. 그러면서 스타 한 명, 노비스키 시대부터 시작해서 스타 한 명이 있고 나머지 준수한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특히나 이 클레이 탐슨 데리고 온 거는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였긴 했지만 지금은 이 돈치치 얼빙이라는 원투 펀치를 네. 보조할 수 있는 역할,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네. 슈팅 가드인데 그래서 지금 NBA에서 가장 많이 그 포지션이라는 게 이제 3&D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비 잘하고 네. 캐치앤슛 3점 3점 넣어주고. 네. 네. 이런 포지션으로 클레이 탐슨만한 선수가 또 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물론 건강이 보장돼야 되지만 그래서 뭐 저는 클레이 탐슨이 이 3&D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잘해줄 선수, 이 원투 펀치를 받쳐줄 수 있는 선수로서는 정말 좋은 선수 데려왔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려도 없지는 않는 게 사실은 이 돈으로 팀 하더웨이 주니어 보내고 클레이 탐슨 데리고 왔으면은 뭐 이거는 완전히 대만족이죠. 그거는 이제 우선은 기정사실이긴 네. 한데 이제 내년 시즌 다음 시즌을 봤을 때
클레이 탐슨이 고집이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사실은. 있죠. 네, 상당한 고집이 있고 자신이 슛을 하고 싶어하는 선수인데 뭐 옛날 같진 않다고 해도 달라스에는 이제 돈치치와 얼빙이라는 강력한 볼 핸들러가 두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클레이 탐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인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벤치 역할도 해줘야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네, 왜냐면은 지금 딱 생각했을 때 스타팅으로 돈치치, 얼빙, 탐슨 3명이 나오면은 수비는 누가 합니까? 약간 이런 상황이 그러면서 발생. 제가 지난 2주 전인가 얘기했던 거가 돈치치가 네. 본인도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제가 했거든요. 워낙 농구 IQ가 좋은 선수고 능력이 네. 있어서 본인도 지금 사실 그 슬로베니아 네네. 국가대표로 지금 뛰고 그 있죠. 올림픽 예선전 하는데 거기서도 그런 인터뷰한 걸 봤거든요. 내가 수비가 조금 부족해서 첫 경기를 졌거든요. 네. 수비 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다. 아, 그런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매버릭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네네. 파이널에서 뭐 정말 부상한 몸으로 이끌고 최선을 다했지만 수비가 완전히 구멍이었단 말이에요. 네. 돈치치 쪽이.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자꾸 파고들어서 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왜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수비적인 모습으로 조금 더 수비적인 면에서 강화가 되면은 돈치치 그게 이제 전제가 돼야지 NBA 파이널 우승을 넘본다 했는데 클레이 탐슨은 마찬가지거든요. 네. 클레이 탐슨 무전 이제 아주 노장은 아니지만 전성기가 좀 에이징 커브가 있을 그렇죠. 나이긴 하단 네. 말이에요. 그걸 인정을 안 할까요? 클레이 탐슨 정도 선수가 그거를 그래서 내가 하긴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본인이 달라스에 3년 5천만 불을 받고 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 왔다고도 느껴지긴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골든스테이트에서 스테반 커리가 워낙 또 주목을 받았지만 클레이 탐슨이 없었다면 우승이 불가능하죠. 네. 그걸 알기 때문에 돈치치 얼빙이라는 원투 펀치 그걸 인정하지 않을까 전 싶어요. 네. 그러면서 3인자로서 팀 그리고 우승하는 법을 알잖아요. 아는 선수죠. 클레이 탐슨은 안단 말이에요. 네. 한 명만 잘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우승 못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달라스가 그 수많은 돈치치와 얼빙이 만들어주는 오픈 슛 찬스를 그것만 넣었어도 그럼요. 맞아요. 네, 플레이오프에서 네. 그것만 파이널에서 그것만 맥 좀 넣어줬어도 조금 괜찮은 경기를 했을 텐데 클레이 톰슨은 중요한 순간 클러치 상황에서 3점을 넣어주는 선수잖아요. 그럼요. 지금도 40%가 넘는 가까이 가니까. 성공률은 진짜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네. 저는 그래서 클레이 탐슨이 그런 좀 셀피시한 모습을 분명히 버릴 거라고 보고 네. 자신의 상황을 현재 상황을 프로스포츠는 돈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충분히 그걸 감안하고 또 제이슨 키드 감독 네. 이 해리스 나장과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고무적인 게 아까 해리슨 단장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해리슨 단장이 선수들하고 상당히 이렇게 잘 지내는 편이고 얼빙이 상당히 따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마크 큐반 규단주가 괴짜지만 선수들하고 거의 친구처럼 지내는 그럼요. 그런 네. 단장이잖아요. 제이슨 키드 감독이 이제 슬슬 리더십도 아주 잘 발휘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얼빙이라는 또 상당히 성숙한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는 저는 얼빙이 진짜 이 정도로 진짜 순한 양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돈치치 거기에 우승 DNA가 있는 탐슨의 합류 그 다음에 사실 뭐 마샬이라든지 그라임스 같은 선수들도 쏠쏠하게 기대가 네, 돼요. 맞아요. 그리고 라이블리 주니어가 또 2세가 또 어떻게 성장할지 이 백업 이 전체적인 백업 멤버가 보강이 된 거가 저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전체 시즌으로 봤을 때 긴 시즌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체력적인 면이나 이런 전술적인 면에서 이 운용의 폭이 넓어졌다고 좀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이널을 경험한 라이블리 주니어나 게포드 이런 선수들이 물론 NBA 우승권에 도전하는 센터진에 비해서는 네임밸류가 조금 처지는 거는 맞지만 센터진 보강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파워포인트라 그래도 이 두 선수가 올해 정도의 이런 걸 발휘해주고 미네소타전에서 의외로 오히려 이렇게 맞아요. 프론트엔드 좋은 맞아요. 모습 보였잖아요. 네, 네. 프론트 코트. 네. 그래서 프론트 코트에서 조금만 그러니까 현상 유지 거기다가 조금 더 물론 완전 어린 선수니까 라이블리 주니어 같은 선수는 경험이 쌓였으니까 조금 더 만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우승 전력 된다고 봅니다. 자, 올해 이제 어느덧 슈퍼스타들이 오고 싶어하는 팀으로 달라스 매버릭스 역사상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맞아요. 네, 이렇게 슈퍼스타들이 네. 모이는 건 처음입니다. 네. 빅3 뭐 이런 얘기가 달라스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자, 이런 팀이 된 달라스 매버릭스. 과연 그러면 다음 시즌에는 보스턴을 꺾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동부 서부 봤을 때 서부는 오클라호마가 더 강해졌어요. 아, 보강이 됐죠. 네, 오클라호마가 하켄사인을 데리고 오면서 이제 약점, 그러니까 빅맨 약점을 좀 상쇄했습니다. 오클라호마가 더 강해졌고. 덴버 너기츠를 네. 무시할 수가 네, 없죠. 덴버 너게츠가 있고 그다음에 미네소타, 달라스 정도 이렇게 한 빅4로 보는데 동부가 또 필라델피아가 보강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네. 와, 동부에서 아마 전력 보강이 제일 급격하게 된 팀인 그러면 것 같아요. 동부도 이제 보스턴, 필라델피아, 뉴욕도 만만치 않고요. 아, 미러키도 괜찮고. 미러키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좀 맞붙게 될 텐데 자, 다음 시즌 근데 달라스가 서고 동조라고 단언하긴 좀 어려워질 것 네네. 같아요. 필라델피아가 워낙 강해져서 네. 그러니까요. 다음 시즌에 어떻게 달라스 매버릭스가 우승하겠습니까? 도전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네. 이번 시즌에는 아니, 파이널까지 생각 못 얘기해볼까요?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즌에 기적같이 파이널까지 갔단 말이에요. 파이널에서 클레이 탐슨이 있었다. 그래도 좀 어렵다. 아, 그래도 올해 전력 우승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급부상하긴 전력이 클레이 탐슨을 감안했을 텐데 네. 돈치치가 너무 아팠어요. 아, 맞아요. 부상도 수비가 있었고. 너무 어려워서 거기까지가 한계였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건강한 돈치치와 수비력이 조금 더 보강된 돈치치를 전제로 한다면은 네. 저는 클레이 탐슨이 가세한 현재 전력에서 파이널도 바라볼 수 있다. 아, 한번 또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뭐 축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이임생 신임 기재 기술위원장이 유럽 출장을 갔다 왔다고 해요. 네. 네. 뭐 우선은 이제 한숨부터 좀 쉬고요. 네. 유럽 출장을 가면서 또 이제 약간 새로운 인물들, 도대체 새로운 인물들은 언제까지 나올 건지 모르겠는데, 포엣 감독하고 바그너 감독을 만나고 오겠다 하고 유럽 출장을 갔고요.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오늘은 뭐, 내일인가요? 뭐 또 울산을 간다고 해요. 네. 울산을 간다면은 뭐 홍명보 감독을 만난다는 얘기인데 골치 아프. 근데 사실 홍명보 감독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네. 좀 축협을 좀 세게 그렇죠. 비판을 네. 하면서 자신은 안 맞겠다고 했는데 네. 굳이 왜 가는지 모르겠죠. 네. 울산은 도대체 왜 가는지 모르겠고. 자, 포엣 바그너 얘기가 나왔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포엣 바그너 얘기 나올 거면은 도대체 지금까지 왜 이렇게 흘러왔는가. 물론 이제 뭐, 그래요. 뭐, 포엣 감독은 예전에 그 썬더랜드 기성용 선수 뛸 때. 맞아요. 네, 감독했던 감독으로 우리가 그리스 기억하고 감독도 있고. 했고요. 네, 맞아요. 대표팀. 이제 바그너 감독이 예전에 이영표 위원이 이제 클롭급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클롭의 친구로 알려져 있죠. 클롭하고 그 리버풀 클롭 감독하고 상당히 가깝고 네. 그거 플레이 작전 구사 그거는 사실 비슷한 거 비슷하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네. 부족한 클롭 따라하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스타일은 비슷해요. 비슷한. 맞아요. 네. 아무튼 인터뷰를 하고 왔다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일부 뭐 유튜버 등을 통해서 세르비아의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한국 감독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드라간 스토이피 감독이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 지금 유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세르비아가 조별리그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한국 축협 쪽에 한국 축협에다가 네. 좀 의사를 전달을 네. 했다 그리고 누구죠? 포터 감독 얘기가 나왔는데 예. 저는 전 첼시 감독이죠. 포터 그레이엄 감독은 포터. 가능성이 없지 않나 우선 저는 이거는 좀 약간 낭설로 보고 포터 감독, 전 진짜 그런 게, 진짜 뭐, 네. 포터 그레이엄 감독 얘기 나오죠. 바그너 감독 얘기 나오면은, 아니, 귀네시 감독한테는 그렇게 푸대접했으면서. 그렇죠. 사실은 포엣 바그너 나올 거면은 느나르 귀네스를 해지. 왜? 아니, 한국을 또, 서울, FC 서울을 또 성적을 냈던 감독이고, 경험도 있고,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은 그렇죠. 감독. 나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무시했죠. 완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대우받을 사람이. 느나르 아닌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몇 주 전에 사실 느나르 감독 얘기했었죠. 네. 초기에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오래전에. 근데 느나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태도가 조금 안 좋다 해서 턴다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축협이 이 제시 메시한테 완전히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호주 감독인 아놀드 감독하고 이라크 카사스 감독 얘기 나오는데
이라크의 카사스 감독은 우리랑 지금 3차 예선 같은 조예요. 그러니까요. 호주 말이 아놀드 되냐? 감독도 지금 3차 예선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들이 글쎄요, 홍명보보다 좋은 감독이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이 호주 감독 그레임 아놀드 같은 네. 경우는 모르겠어요. 뭐 확인된 건 아닌데 히딩크 감독이 강력 추천했다 그러더라고요. 히딩크 감독이 호주 감독일 때 코치였죠. 네, 예. 그러면서 능력이 있는 감독이다 뭐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글쎄요. 뭐 립서비스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감독들이 국내 감독들보다 정말 뭐 네임밸류 면에서나 실력에 아니면 실적 면에서 과연 그런 돈을 주고 할 아니죠. 네. 정도인가 네. 아쉬워요. 네. 아, 진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참 알 수가 없고, 이제 와서 포엣 바그너 인터뷰하고 왔다, 면담하고 왔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고 있는 건지 참 안타깝고. 아니 그런 게 다 이제 언론에 알려지는데 네. 홍명보, 김도훈 이런 감독들한테 또 오퍼를 했다니까. 저기 울산은 또 왜 가는 거지, 진짜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네. 종몽규 회장이 오늘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누가 와도 여론은 55대 45다 하면서 설사 퍼거슨 감독이 와도 여론은 반반이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했는데 아 이분 많이 나가시는데. 아 진짜 그런 말씀을 하실 처진가. 근데 그래요. 뭐 누가 와도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겠죠. 퍼거슨 감독이 온다고 해도 말 그대로 뭐 찬성이 있지만 반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의견은 거의 100%지 않을까. 압도적입니다. 뭐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여론도 네. 너무 오래 했고 이게 뭐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뭡니까? 지금 완전히 네. 상황을 이렇게 어그러뜨렸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자, 아무튼 이제 조만간 결정은 될 거예요. 네. 과연, 누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맡게 될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상당히 궁금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스포츠 톡톡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유로 얘기는 안 합니까, 오늘? 오늘 경기 있죠? 유로 독일하고 오늘 스페인 완전히 진짜 빅게임. 8강이니까 지금 네. 스페인 독일. 예. 그다음에 오늘 또 포르투갈 프랑스. 그다음에 내일 네덜란드 튀르키예하고 오스트리아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재밌을 거라는 얘기. 네. 제 말이 맞았잖아요. 네, 네덜란드 튀르키예, 네. 잉글랜드 스위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사실은 독일을 꼽았었는데 오늘 스페인 독일 너무 일찍 만났어요. 너무 일찍 만났어요. 두 팀이 너무 일찍 네. 만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기는 팀이 우승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잉글랜드. 잉글랜드는 정말 천운을 타고 났고요. 이번 대회는. 그다음에 결승은 독일, 잉글랜드 우승 가겠습니다. 잉글랜드로 가나요? 네. 야, 만약에 지금 진훈 씨 얘기대로면은 스페인을 이긴 독일이 잉글랜드한테 네. 진다는 얘기인데,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스페인이 독일을 이길 거다. 네. 8강에서. 그래서 4강 가서 결승은 스페인하고 잉글랜드 가서 스페인이 이길 거다. 우승한다. 네. 자, 오늘부터 또 8강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자, 오늘 스포츠 톡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